고객님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미용실을 여기저기 다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 제일 중요한 거, 요즘 고객님들은 뭐 예전에도 물론 그렇겠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전에 했던 대로 해주세요, 똑같이 해주세요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 한 70% 이상이 진짜 꾸미는 사람 아니고서요. 고객에 대한 정보 데이터를 많이 쌓아야 되는데 그게 없이 맨날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해드릴까요? 단골인데 내가 봤을 땐 그 고객님의 정보를 좀 잘 쌓아서 그 고객님한테 매월마다 좀 새로운 스타일을 조금 도전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런 방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 없이 같은 머리만 계속하고, 물론 그걸 원하는 고객도 있겠지만 스타일 변화가 너무 없는다든지 그러면 조금 지루해서 다른 곳을 가볼까?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느 날 갔는데 물론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 기분에 따라서 좀 손의 그 감각들이 좀 달라졌을 때 머리가 잘 나오는 날도 있고 안 나오는 날들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것 때문에 고객 이탈이 좀 생기기도 하지. 미용실을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야?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1층에 뭐 하는지. 그런 건 그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해. 미용실을 창업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 나의 마음의 기세라든지, 나는 미용실을 차려서 잘할 수 있다, 내가 미용실을 차려서 나 진짜 잘 운영할 자신, 어떤 기세,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그 부수적으로 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필요한 거지. 만약 1인 샵이라면 나의 미용 기술을 누구한테 팔 것인가. 직장인 상권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클래식하고 편안한 무드의 머리들을 원해. 내가 원래 잘하는 건 염색이야.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 갑자기 직장인 상권에 가서 머리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가 이걸 누구한테 팔 것인가. 나는 40, 50대, 60대 아줌마들 머리를 잘해. 그러면 지금 당장 새 아파트를 짓는 데보다는 조금 오래된 아파트지만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에 가서 미용실을 차린다든지, 지금 당장 누구한테 내 기술을 팔 건가에 따라서 이제 그 자리를 정하고, 그 다음에 정하는 거는 15분 내로 걸어서 그 길목으로 누가 얼마나 많이 다닐 것인가. 또 상권을 또 봐야겠지. 손님들이 어떤 미용실을 선택했을 때 오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 요즘은 매장을 보고 간다기보다는 디자이너를 보고 가는 시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리뷰도 그 디자이너가 어떤 리뷰가 많은지 그것도 보러 가겠지. 그런 리뷰들이 고객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아? 여기 가도 될까 안 될까를 바로 판단. 우리가 음식점을 봐봐. 여기는 음식은 맛있는데 서비스가 너무 별로예요. 그런 것들을 보고 여기는 가지 말아야겠다, 약간 이렇게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리뷰를 보고 지금 당장 갈까 안 갈까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 머리 하는데 너무 비싼데 머리 하는데 드는 비용이 투자라고 생각해? 투자하지 않을까? 사람의 첫인상을 봤을 때 머리에 따라서 첫인상이 바뀌어지는데, 우리 옛날에 뭐 귀걸이를 하면 7%의 인상이 뭐 바뀌고 머리는 70%의 인상이 바뀐다라고 하잖아. 그래서 나는 머리가 진짜 중요하다고 그래. 사람 많이 만나시는 분들은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컷펌 염색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술이 있어? 커트가 가장 중요하고, 커트가 잘 돼야 펌도 그 느낌대로 나오는 거고, 염색은 커트랑 뭐 그렇게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나는 커트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 무거움과 가벼움을 나타낼 수도 있고. 고객님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미용실을 여기저기 다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 제일 중요한 건, 요즘 고객님들은 뭐 예전에도 물론 그렇겠지만 자신이 예전에 했던 시술과 여러 가지, 남자들 같은 경우엔 그냥 예전에 했던 대로 해주세요, 똑같이 해주세요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 한 70% 이상이 진짜 꾸미는 사람 아니고서요. 고객에 대한 정보 데이터를 많이 쌓아야 되는데 그게 없이 맨날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해드릴까요? 단골인데 내가 봤을 땐 그 고객님의 정보를 좀 잘 쌓아서 그 고객님한테 매월마다 좀 새로운 스타일을 조금 도전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런 방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 없이 같은 머리만 계속하고, 물론 그걸 원하는 고객도 있겠지만 스타일 변화가 너무 없는다든지 그러면 조금 지루해서 다른 곳을 가볼까?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느 날 갔는데 물론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 기분에 따라서 좀 손의 그 감각들이 좀 달라졌을 때 머리가 잘 나오는 날도 있고 안 나오는 날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것 때문에 고객 이탈이 좀 생기기도 하죠. 손님들이 잘생기고 예쁜 연예인 사진을 가져와서 머리를 해달라는 경우 정말 많잖아. 이럴 때 그냥 해서 보내? 아니면 최대한 똑같이 만들어서 보내? 그것 때문에 클레임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20대는 머리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사진을 보여주면 이렇게 나오는지 알고, 이 사진의 컬러를 보여주면 이런 컬러가 나오는 줄 알아. 만약에 블랙을 했어. 블랙이 누적되어 있는 모발인데 애쉬를 했을 때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블랙이 잘 안 빠졌을 때.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면 최대한 많은 설명을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다, 혹은 이렇게 가지 못하는데 대신 다른 스타일을 조금 해보시는 건 어떻겠냐 라고 권해야 돼. 권했을 때 결과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 상처받는 손님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럴 때 미용사로서 해줄 수 있는 말은 어떤 게 있다? 이거는 해줄 수 있는 말이라기보다는 부드럽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아, 고객님 이거 이 사진대로 안 나오세요. 이렇게 안 돼요. 머리 왜 이렇게 손상되셨어요? 펌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고객님은 상처받잖아. 그리고 그것 때문에
클레임에 걸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고객님은 손상도가 1에서 10이라면 한 지금 7, 8 정도의 손상을 좀 가지고 계신데, 파마라는 거는 모발 안에 단백질로 이루어져서 차분한 설명을 해주는 게 고객의 마음을, 고객을 달래가면서 머리를 해야 되는 거. 차분한 설명을 해드려야지. 근데 거기다가 고객님 뭐 얼굴은 예쁘신데 이거 말고 뭐 다른 스타일 하세요,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찝어서 얘기하고, 그럼 이거 안 되면 그 다음 다른 시술은 뭘 해야 되는지 그것도 콕 집어서 얘기를 해드리면 고객은 수용해. 대부분 한 90%는 수용하는 것 같아요. 손님이 머리를 딱 했어. 제가 생각했던 거랑 머리가 좀 다르게 나온 것 같아. 그럴 때 미용사로서 가장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세요? 제가 보기엔 괜찮은데요?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보기엔 괜찮은데, 그러면 제가 보기엔 지금 괜찮은데 만약에 예약이 없으면 어디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드실까요? 물어보고 그 부분을 바로 보완해 주던가, 아니면 집에서 손질을 해보시고 손질이 만약 안 되시면 빠른 시일 내에 오시면 제가 다시 봐드릴게요 하고 보내야지 악플이 안 써지고 클레임이 덜 걸려. 고객이 딱 봤는데 이 머리를 마음에 안 들어 해. 내가 먼저 선수 쳐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클레임 안 걸려. 웬만하면 안 걸려. 그렇게 클레임이 걸렸잖아. 원장님 입장으로서 그 직원들한테 하면 안 되는 얘기 같은 게 있어. 야, 너 왜 그렇게 했어? 뭐 어떻게 한 거야? 나는 눈빛과 말투가 공격적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 네가 한 3시간 동안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렇게 돼서 안타깝다. 근데 어떻게 시술을 했냐 물어보고, 동의서를 썼냐 물어보고, 그런 다음에 해결 방안, 나처럼 기술 원장이라면 해결 방안을 찾아서 이야기를 해주던지, 만약에 기술 원장이 아니라면 조금 다독여주면서 다음번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해서 마무리 지어야지.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려면 미용사로서 해야 되는 행동이 뭐가 있어?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동의서를 요즘 받아야 되고 필수고, 클레임이 안 걸리기 위해서는 고객님의 마음을 풀어주면서 머리를 해야 돼. 서로 모르는 사이로 왔고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없는 상태에 첫 대면을 했다. 그러면 사실 이 사람 머리 잘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 그 마음을 먼저 좀 풀어주면서 안녕하세요, 고객님 머리 어떤 스타일 하고 싶으세요? 웃으면서 먼저 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풀어져서 마지막에 머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조금 웃으면서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 웃으면서 나가지 않는데 머리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 마음에 안 든 거야. 그 돈, 그 시간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미용을 오래 했잖아. 다른 미용실을 다녀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테리어나 또는 서비스? 이거는 내가 반성해야 돼. 갑자기 이거 물어보니까 내가 반성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신여대에 어디 미용실을 길 가다가 갔어. 예약도 안 하고. 근데 이 진짜 우리 샵도 고쳐야 되겠다. 진짜. 내가 갑자기 생각났어. 내가 예약을 안 하고 갔잖아. 혹시 지금 머리 커트 가능할까요? 하면서 내가 쭈뼛쭈뼛 들어갔단 말이야. 그냥 갑자기 머리를 자르고 싶은 거야. 원래 만약에 다른 미용실 갔다 예약하셨어요? 이래. 막 이제 어린 애들, 어린 디자이너들, 만약에 좀 경력이 별로 많이 없는 디자이너들이 막 안내를 해준다. 혹은 인턴이 아니라 예약하셨어요? 예약 안 하셨으면 지금 안 되세요.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분은 안녕하세요. 벌써 웃으면서 나한테 물어봤어. 처음 보지만 되게 반갑게 맞이해 준 적이 있거든. 사실 인테리어가 막 그렇게 기억에 남는 샵은 많이 없는 것 같아. 인테리어보다는 거기 있는 사람들의 태도와 인사와 그런 것들이 남지, 인테리어는 기억에 많이 안 남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네. 맞아. 처음 오픈한 미용실의 원장님이 어떻게 하면 저희 미용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1인샵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보다는 지치지 않는 마음가짐. 어떤 일이 있어도 지치지 말자라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고, 한 직원이 10명 정도 되면 시스템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다 움직여서 다 해야지 이런 거보다 빨리 시스템을 만드는, 그 시스템은 사실 지금 내가 한 3년 정도 해보니까 조금 이제 안착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프랜차이즈면 잘 모르겠는데 이런 개인샵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이고 나서 시스템이 좀 쌓이는 것 같아. 처음부터 나도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지역마다 시스템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우리 매장의 컨셉이 어떠냐에 따라서 시스템이 다를 수도 있고, 고객층이 어떠냐에 따라 또 시스템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은 한 2, 3년 안에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이 조언이 되게 딱 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뭘 하기가. 힘이 들 때 미용실에서 고립되지 말고 뭔가 밖에 나와서 책을 읽거나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 그거 마지막 해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혹시 미용실을 운영하시다가 혹은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힘들거나 혹은 마음이 지쳤을 때, 어떠한 고민이 있으실 때 지금 혼자 버티고 계신다면 저희 유튜브 아래 프로필 아래 링크 있거든요. 거기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메시지를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